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누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월 19일 시행되는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는 부산 8개 경주 집중적으로 풀어봅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에서 1호 부산 경마였죠. 롤리를 중심으로 아쿠아리우스 1호 부산 2경주였습니다. 복승식 기준으로 82배당을 잡아냈습니다. 고배당 적중의 여세를 이번 주 부산 경마까지 한번 몰아갈 텐데요. 금요 부산 경마가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부산 경마가 하위군 경마까지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마 투표가 미리 시행이 되면서 준비한 과정이 상당히 좀 원활해졌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금요경마 1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까지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3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8경주를 마무리 끝장 승부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자, 첫 경주 자금 확보를 위한 추천 경주입니다. 1경주. 자, 첫 경주부터 한번 붙어봐야 되겠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3번 미스터 키맨. 주행심사를 선행을 나선 이후에 시동 여유가 있었습니다. 타임 자체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타임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유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 마필은 무엇보다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어요.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그리고 체격 조건도 좋고 500kg가 훌쩍 넘죠. 체형도 좋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3세에 데뷔를 하는 미스터 키맨. 경주거리가 1300. 어린 마필들에게 그렇게 쉬운 경주거리는 아닙니다만 주행심사시 모습이 워낙 완성도가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마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첫 경주 추천 경주의 중심, 승부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 라고 보고요. 자, 제가 노릴 마필 가운데 한두 로드 투 워리어. 이 로드 투 워리어가 이번 경주 7번 연예인하고 이제 인기를 좀 같이 쌍벽으로 모을 텐데, 연예인은 실전 경험 있고 데뷔전 트립상으로는 노릴 가치가 충분합니다만 역시 이 로드 투 워리어라는 마필에 잠재력에 한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소속초 달빛 사냥꾼 외산마예요. 장산 레몬 역시 상위군입니다. 이런 마필들과 아주 타이트한 병합을 꾸준하게 시도하면서 데뷔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만 근성이 좋고 강단이 있고 완성도가 높아요.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마필도. 데뷔전은 기대가 됩니다. 로드 투 워리어 뿐만 아니라 노리고 들어가야 될 환수가 좋은 큰 환수를, 상당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 경주를 충분히 한번 노리고 힘을 실어서 붙어볼 만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첫 경주 자금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2경주 6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힘이 있는 세강, 최강, 그리고 외곽에 있는 대승리자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입니다. 두 마필 중 저는 이 대승리자라는 마필에게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점도
한몫하겠습니다. 세강 최강의 어떤 추임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유연하고 힘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대승리자가 1300에서 조금 더 유리한 전개, 유리한 경주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5번 세강 최강은 아직 1300을 뛰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동안 추임력이 좋다. 데뷔전에서도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 선임력을 발휘하면서 뚝심 있는 그림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마체가 얇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1300에서는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세강 최강보다는 외곽에 있는 대승리자 좀 더 유리한 일면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도전 세력들을 한번 풀어본다면 2번 드림마 데뷔전을 나름 호기록으로 주파를 했습니다. 주로 환수율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재력 있는 그림을 보였고요. 맥스터 드래곤 요 마필은 타임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주행 심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던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추입 성향의 마필이고, 자, 다실바 기수가 휴가 이후에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온 모습이 아니었습니다만, 자, 이번 주부터는 주목해야죠. 그 외에 6번 보람, 또 외곽에 있는 9번 플라잉 베이비,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에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1번, 5번 두 마필 중에서는 11번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도전 세력들 다수 있어요. 2번, 3번, 6번, 9번 요 마필들 중에서는 안쪽에 있는 두 마필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치가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11번 대승리자를 중심으로 5번에 대한 현장 판단 필요하겠고요. 도전 세력 가운데서도 압축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3경주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금요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모을 마필들이 다 불어내요.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캡틴 찰리 직전 1400에서 입상을 해냈습니다. 56을 달고, 그래서 0.5 올라간 부담 중량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인데, 전체적인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 중반에 약간 무리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한, 편성 강도가 아주 약한 레이스였다 라는 점. 그래서 캡틴 찰리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저는 높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6등급에서 해당 글이 입상을 해냈기 때문에 분명 경쟁력을 보유한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 경쟁력이 아주 하이클래스는 아니라는 거죠. 중간을 꼽는다면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 저는 캡틴 찰리 사이즈를 약간 중급 이하의 편성해서 통할 수 있는 경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 찰리를 강하게 보고 싶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인기몰 아라누리 또한 1400 경험도 했고 꾸준하게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이 마필의 약점은 역시 체형이에요. 이게 또 외곽 게이트입니다. 다실바라는 특급 기수가 고삐를 잡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외곽에서 힘을 쓰고 나가야 될 마필이 과연 아라누리의 체형으로 힘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점 아주 의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한 더 인기마 닥터리카
닥터리카가 3두 가운데서는 그나마 가장 사이즈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1600까지 뛰어봤고 힘도 있는 마필이고 3두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만 이 마필도 아직까지는 입상을 못했거든요. 결정력 부족. 닥터리카 역시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중심에 놓고 공략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렇듯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들 다 인기마예요. 인기 1, 2, 3위. 이번 레이스는 그야말로 환수가 보장된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결코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경주가 아니다. 이번 경주를 화끈하게 한번 좋은 환수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3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4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노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는 4번 마드로더, 5번 해버 굿이어, 7번 킹파이터, 안쪽에 이제 3번 영광의 터치. 4파전 구도예요. 3, 4, 5, 7. 이 4파전 구도 가운데 마들로드에게 주목합니다. 마들로드. 이 마들로드가 이 악벽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실전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마필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도 고생하고, 배팅하신 분들도, 마필 관계자들도 고생하고, 경주 뛰고 나면 이렇게 재금 받아야 되고. 근데 지난번 브리더스컵 루키 1400 경주였는데요. 자, 예전 1400을 뛸 때는 직선에서 사행을 해버렸습니다. 코너링 돌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때보다 더 힘을 쓰고, 아무래도 대상 경주다 보니 조금 더 타이트한 프레스를 받을 테고, 초반 이제 선두권 가담했거든요. 레이스가 하이페이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이페이스 힘을 쓰고도 직선주로 사행 없이 정주행을 했습니다. 종반 끝걸음이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기대지는 않았어요. 마들로드 1400을 뛰면서 정주행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경주마들이 악벽을 불 때 그냥 코너부터 기대버리는 그런 유형의 마필도 있고요. 뛰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기대는 유형의 마필도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이제 악벽이죠. 근데 이렇게 빠르고 하이페이스의 레이스에서 종반 힘이 떨어질 때까지 뛰고도 코너링 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 결승선상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마들로드는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악벽이 잡혔을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둡니다. 그러면 사이즈로는 이번 경주 공략의 중심에 충분히 세울 만한 사이즈죠. 악벽만 잡히면 이 마필은 이번 경주 축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경주류도 1200으로 줄어들었고, 스피드 자체는 현 등급 최정상급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악벽만 부리지 않으면 마드로드는 여기서는
와야 될 마필이다. 이 악벽이 관건인데 악벽이 잡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되는 흐름 속에 축이 있고 기대가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사경주는 정상적인 흐름만 이어진다면 적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태왕신기. 이 태왕신기가 직전경주 오랜만에 입상을 해냈습니다. 선행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행만 아니에요. 선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보였던 경주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굳이 상당히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많아요. 선두력 좋은 마필들이 우글우글 됩니다. 앞선에서 가담해서 선행 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이번 경주 태왕신기가 오버페이스로 자멸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앞에 가는 마필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하면 되거든요. 훈련 과정에서도 외산마와 병합을 하면서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고 따라가는 모습도 하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태왕신기는 믿고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이에요. 파워풀 대시부터 시작해서 이번 경주 인기 모을 마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파워풀 대시는 복병감이고요. 이케시도 복병감이고. 자, 라운드 드래곤은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이죠. 라스트 드래곤이죠. 라스트 드래곤. 희망가람도 복병권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베스트 프라임, 글로벌 위크, 절대버스 요런 마필들이 이제 이번 경주 주목받고 있는 도전 세력들이에요. 이 마필들 가운데 여성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이 글로벌 위크와 절대버스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위크가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이번 경주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재금받고 복귀전을 치른 가운데 큰 폭의 전력 상승을 보인 바 있거든요. 직전 우승 과정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급전도 승급전 기대가 된다. 베스트 프라임도 직전하죠. 호기록으로 입상했던 상승세의 마필이고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는 축을 놓고 봐야 될 마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복병권 마필부터 도전세력 3번, 6번, 7번, 8번 요 마필들 가운데 압축하는 것도 관건이고요. 복병권 가운데 2번 또는 10번 요런 마필들도 눈여겨봐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압축이 관건이에요. 압축이 관건입니다. 그 압축 관건인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8번 글로벌 위크, 3번 라스트 드래곤 요 두 마필은 기본적인 공략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두 마필 안고 가면서 복병권에서 한두 정도 더 추가해서 공략을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금요 부산 6경주 5등급 1600 레이스예요.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금요 세 번째 선택이에요. 이번 경주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4번 라운스트롱
사이즈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57이에요. 과중합니다. 하지만 뭐 이미 56을 달고도 여유있게 우승을 거둔 바 있고 본격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이번 경주가 승급전도 아니고 해볼만한 마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1.5가 올라갔다 한들 라운스트롱이 입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다만 도전 세력들이 좀 빡빡하고 많아요. 원더풀 체로키부터 시작해서 복병권, 투큐트걸, 퍼플스타, 커널 플라잉, 서기 퍼펙트, 영광의 함성, 운주 위너, 하마까지 다수의 마필들이 난타전을 펼치는 형국이에요. 영광의 함성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엔 1800에서 적정거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1600에서 선행 나선 이후에 아주 낙성을 거둔 그런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때는 6등급, 이번에는 5등급. 그때와는 상대 마필들의 사이즈가 틀리다 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텐데 요 마필이 버틸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필이 당일 인기를 모을 최저배당이죠. 상황이라면 공략의 메리트는 떨어진다 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인기 마필 라운스트롱하고 같이 되었던 운주 위너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요. 커널 플라잉은 이 부담 중량이 좀 높죠. 원더풀 체로키도 승급 적응력을 길렀기 때문에 이번엔 무시 못합니다. 자, 난타전입니다. 4번을 중심으로 이 난타전 양상을 정리를 하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압축. 일단은 10번 운주 위너는 안고 갈 예정이다. 나머지 마필 중에 환수를 좀 크게 제대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포함되어 있고 압축된 마번으로 6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뭐 적중, 환수 다 잡을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네 번째 선택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추천 경주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선택 자,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월드 드래곤이 승급전을 맞이합니다. 1400 경주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월드 드래곤의 기량을 감안한다면 이 레이스와 이 레이스에서 보였던 극복 가능해 무게를 둡니다. 능력마예요. 능력 출중한 마필입니다. 도전 세력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마필들이에요. 특급 캠프, 라이즈 스론, 닥터 파라오, 또 뭐 외곽에는 라운드 게인, 상상 그 이상도 복병 역할은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런 마필들이 다 인기권인데, 자, 그 가운데서도 최근 연이어서 1800을 뛰어왔던 닥터 파라오가 1400에 출격합니다.
적정거리입니다.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닥터 파라오. 닥터 파라오는 마필 기본적으로 노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 관리마도 이번 경주는 한몫할 겁니다. 8번을 중심으로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그 가운데 닥터 파라도 있을 것이고 제 관리마도 있을 것이고 공략권에서 좋은 환수 안겨줄 수 있는 마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라스트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려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판타스틱 타임, 바로 이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판타스틱 타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현명 안장입니다. 자, 돌아온 유현명 안장의 판타스틱 타임 단독 선행이라면 충분히 1800 경쟁력을 볼 수 있다 라는 판단이고, 이번 이거 찬스를 맞이한 레이스가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발빠른 마필들 몇도 있습니다만 5번 게이트라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 다 따돌릴 수 있을 테고요. 안쪽에는 판타스틱 타임의 선행을 방해한 마필이 없어요. 찬스입니다. 노리고 마무리 끝장 승부 마지막 선택을 한번 힘을 실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금요 8개 경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부산 8개 경주. 자, 부산은 지난주에도 좋은 배당을 한번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2배당. 이번 주도 역시 좋은 환수 잡아드리면서 금요 경마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끌어내고 토요 경마, 일요 경마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내일 금요일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